네, 안녕하세요. 랩티셜 야구입니다. 오늘은 최원태가 과연 삼성으로 올지에 대해서 그 장단점, 그리고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 풀시즌을 띄워줄 수 있는 선발 투수라는 점에서 우리가 최원태가 우리 팀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최원태가 데뷔 후 소화한 이닝을 보시면요, 많게는 2019년 157이닝, 그리고 바로 올해는 126이닝 밖에 던지지 못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시즌을 봤을 때 큰 부상 없이 대충 100에서 150이닝 정도를 소화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투수가 올해 던진 이닝들입니다. 이닝을 한번 확인해보자면 코너 160이닝, 레이스 144이닝, 원태인 선수가 159.2이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올해 5선발로 처음 자리를 잡았던 좌승현 같은 경우에는 87이닝, 그리고 백정현도 78이닝을 던졌습니다. 최원태가 아까 100에서 150이닝 정도를 던질 수 있는 투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최원태는 아마 우리 팀에서 4선발 정도를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4선발에 큰 돈을 쓰는 게 아깝기는 하겠죠.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풀시즌을 띄워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한 명 생긴다는 겁니다. 시즌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5선발이 필요하고 삼성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선발의 힘으로 2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 지금 팀 전력에서 선발 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그런 4선발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가 늘어난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팀에는 무조건 플러스 요소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삼성이 최원태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삼성은 윈나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입니다. 팀에서는 내부 전력과 지금의 상황을 판단했을 때 지금을 우승의 적기로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최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강민호가 올해가 마지막 시즌입니다. 강민호가 없을 때 우리 두 번째 포수는 이병헌 선수인데 이병헌 선수는 아직 강민호에 비해서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김재성 선수, 김도환 선수, 그리고 올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있었던 김민수 선수들 모두 다 강민호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요. 공격력, 수비력 할 거 없이 투수 리드에서 이 포수들이 풀시즌을 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민호가 계약 마지막 시즌일 때 삼성이 우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것도 가장 큰 거죠. 팀의 에이스를 맡고 있는 원태인이 사실 다음 시즌 이후에는 포스팅을 자격을 얻고요. 26시즌 이후에는 FA 자격을 얻습니다. FA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원태인 이미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구자욱이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용웅, 이재현, 김지찬, 좌승현 등 젊은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선전을 하고 기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팀 전력이 생각보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즌이 우승할 적기가 아닐까. 유일한 변수는 외국인이죠. 변수라는 말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도 봐요. 만약에 내년에 오는 우리의 선발 1선발이 내일이나 패디급의 선수가 온다. 그러면 내년 우승 후보는 당장 저는 단언하건대 삼성이 우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1선발이 있고 레이스 이대로 던지고 원태인이 만약에 건재하다, 거기에다가 최원태까지 있으면 저희 팀은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5선발 자리도 그렇게 되면 그 좌승현, 백정현, 황동재, 더 넓게 보면 이승민, 최치현까지 5명의 후보 중 1명만 터져준다면, 또는 5명이 돌아가면서 체력 분담을 한다면 팀의 선발은 솔직히 내년에 우리가 리그 최고의 투수들을 가질 것 같기 때문에 윈나우를 원한다 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비쌉니다. 3, 4선발급 투수의 오버페이를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상백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엄상백은 4년 78억에 계약을 했죠. 이 돈도 지금 최원태한테 주기에는 많은 팬들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흘러나오는 100억 이야기가 있는데 4년은 아니고 아마 6억이겠죠. 4년이든 6억이든 저는 100억을 만약에 그 최원태에게 투자한다? 이거는 너무 큰 돈일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 최원태에게 100억을 주는 순간 원태인이 아마 내년에 BFA로 단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냐? 2년 뒤에 FA를 신청한다고 해도 얼마를 줘야 되냐?
최소 저는 2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 SA로 강백호 선수가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23년에 받은 예산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24년에 쓰는 게 안 쓴다고 하더라도 25년도로 2월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런 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SA 금액은.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대로 또 가는 거고 원래 안 쓰는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팀에서 바라보는 윗선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최원태가 잘 안된다? 내년에 강백호에게 더 큰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되겠지. 두 번째,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SA A 등급입니다. 즉 보호 명단 20인 외의 선수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많은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오는 선수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논란이 20인에 들어가는 논란이 되는 선수들 중에는 오승환, 이병헌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오승환은 기량 저하인데 안 넣기도 애매하죠. 혹시라도 오승환을 뺏기게 된다면 작년에 김강민처럼 난리가 날 것 같고, 이병헌은 어쨌든 강민호가 내년에 없어지는 계약이 끝나고 이제 기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키우고 있던 이병헌 선수를 잃게 된다면 삼성으로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병헌을 넣자 말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빠지는 선수들 중에서 매력적인 카드는 누구냐? 이상민, 최채영, 이승민의 자완. LG는 자완 투수를 노릴 것 같아서 또 넣었고요. 아니면 내야의 팀의 유망주인 양도근, 김호진. 양도근은 솔직히 보여준 퍼포먼스가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보는데 김호진 같은 경우에는 1군에서 통하는 수비를 저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호진이 좀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연장해서 보자면 저는 김지혁도 매력적일 것 같고, 호수가 부족한 LG 입장에서는 김재성, 김도환도 눈여겨볼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것이죠. 라팍에서 잘 던질까? 라팍이 홈이라면 최원태가 지금 또 성적이 애매한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라팍스는 팀의 투수 영입.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삼성은 투수 영입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S 선발 투수 제외하고는 투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 김재현으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이 일단은 작년에 올해 라팍이 오면서 홈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을 더 신중하게 던진단 말이죠. 신중하게 던지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투수들은 그래요. 마음이 편하면 공이 또 잘 가는데 너무 코너 제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공이 가운데 몰릴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제구를 하려다 보니까 볼넷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라팍에서 투수가 영입을 해서 온다?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최소 첫 해 또는 2년까지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타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최원태는 뜬공 비율이 높은 투수입니다. 라팍과는 맞지 않는 투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최원태, 원태인, 고영표, 뷰캐넌의 땅볼, 뜬볼 비율입니다. 즉 뜬공이 한 번 나왔을 때 땅볼이 몇 번 나오냐 라는 비율인데요. 1보다 낮으면 뜬공이 많이 나오는 투수고 1보다 높을수록 땅볼이 많이 나오는 투수입니다. 먼저 고영표의 지표를 보자면 고영표는 대표적인 리그 땅볼형 투수입니다. 5년 전에는 2.9라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높은 수치까지 보였고요. 계속해서 높은 숫자를 보여줍니다. 올해는 좀 아쉬웠지만요. 마찬가지로 우리 라팍에서 매우 강했던 뷰캐넌 또한 매우 높은 땅볼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원태 같은 경우에는 1을 넘은 적이 올해가 처음일 정도로 뜬공이 많은 투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라팍을 쓰면 홈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 원태인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뜬공 투수이지만 원태인은 그거를 이겨내는 또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자료를 보면 원태인이 만약 잠실을 쓴다? 와, 얼마나 높은 또 좋은 수치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최원태가 만약에 라팍이 온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피홈런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저는 조금 더 영입을 하지 말자에 좀 그 무게가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만약에 삼성이 최원태를 영입하는 그런 결론을 내더라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할 결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김현준의 군입대가 12월 2일에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결론이 조금 아직까지 지금부터 한 1, 2주 더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한 상태입니다.